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52포인트 하락해서 2.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포인트 하락해서 1.68% 하락했습니다. 양 증시 모두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28일 배당락이었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어제 배당 기준일까지 급하게 이제 매입을 했던 그런 물량이 오늘은 이제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고요. 특히 오늘 좀 많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3천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8,200억 매도하면서 합쳐서 이제 1조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2천억, 3,600억 해가지고 합쳐서 한 5,800억 정도를 지금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양증시가 상당히 크게 지금 하락을 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다우가 뭐 크게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뭐 니케이 상해 종합 모두 지금 다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000포인트를 겨우겨우 이제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9,000포인트까지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 라인을 다시 찍으러 내려가면서 상당히 이제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종목, 시가 중에 상위 종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이렇게 패닉 상태에 좀 빠져든 것 같은데요. 다우는 오히려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지더라도 크게 지금 많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반납을 하고 다시 바닥 라인을 깨러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이제 반등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았더라도 지금 적절한 선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냐 아니면은 우량주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술주보다는 지금은 증시 우량주 위주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닥 라인을 이탈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2300선이 하락 돌파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이제 두 번 찍고 쌍봉 형태로 지금 증시에 대한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었지만 단기 이평선들은 다시 이제 데드 크로스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온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바닥 라인을 뚫고 더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적절한 선에서 이제 반등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였죠. 그래서 배당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내일 같은 장, 네, 그런 장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은 이제 폐장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증시는 운영을 하지만 12월 30일에는 네,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으로 올해 장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았을 때는 2023년도 썩 뭔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미 2022년에 주가 이 하락률을 보게 된다면 2023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횡보를 끝내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 침체와 이 주가에 대한 얘기는 평소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자는 아까 다 확인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전날 네,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수했던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크게 매도를 좀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배당락이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내뱉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네, 이탈이 나오는지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저의 경험상 이 새해 초에는 증시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 초도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런 것들이 여러 이제 이벤트가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증시 시작부터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작년도 이제 뭐 하반기에는 네, 증시가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네,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더 이제 끝을 네, 보일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유동성 자금이 풀린다. 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뭐 상승분 다 반납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투자 수급도 네,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했던 거 빠져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이 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네, 배당락 이후에 29일 뭐 하루 정도 남았지만 내일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해 초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또 이벤트들이 생기는지 아니면은 좀 불안했던 그런 건수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면서 네, 좋은 방향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1268원입니다. 3.5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고요. 환율이 정말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 이제 1450원 정도에서부터 줄곧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CPI 지표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네, 금리 상승이 이제 끝나고 오히려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금리 인하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미국 이 원달러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달러를 계속 들고 있자니 결국에는 이제 달러 고점은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결국엔 잡힐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당연히 물가가 잡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이 달러가 좀 나가고 있는데요. 증시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금리가 완벽하게 고점을 찍었다. 요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여전히 내년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뭐 그런 전망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서로 이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또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제 다시 환율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는 결국에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은 네, 플러스 약상승 진행 중이고요. 이 유럽 증시도 네,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3.83%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하락을 많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3.8%대 4% 가까이 또 육박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다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같이 떨어질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지금 상당히 이제 높게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채권 수익률이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채권에 대한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위험 자산으로 네, 금액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해서 네, 계속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50원 상승해서 5.72% 상승했고요. 15,7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증시의 흐름과는 완전 반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배당 종목 위주로 좀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시작부터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였고요.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5,700원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일별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710만 주. 그러나 사실 뭐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까지도 좀 거래량이 좀 실려줘야지 그래도 힘있게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사실 평소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 준다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힘없이 빠지던 이 주가가 결국에는 단 하루 만에 지금 대부분 이제 회복이 좀 되었고요. 결국에는 60일선 돌파해서 21선 바로 전에 지금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 하락을 좀 했지만 61선을 아래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61선은 지금 U자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21선이 아직 61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네,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해준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네,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는 네, 그런 그림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빠르게 치고 나갔을 때 저항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그 패턴 121선의 그런 저항선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17,0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17,000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이제 본격적인 돌파가 나오는지는 제가 이제 거래량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 거래량이 적어도 요 정도 이 파란색 선 이 정도까지는 좀 나와줘야지 네 그래도 많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터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고요. 그때마다 주가는 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자로 올라갔을 때 최소한 2만 원까지는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평선과 뭐 그런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 네,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21선과 61선이 이쪽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그런 힘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곧 설명을 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그런 수급이고 수급 자체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한 이 지표는 아무래도 거래량으로 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가가 뭐 힘없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지 않고 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부정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황 속에 주가가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저평가된 주가는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낮은 축에 속하게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전에 뭐 2,000원대에서부터 15,700원까지라고 한다면 한 8배 정도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2,000원대 요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 수준이었고요. 매출액이 총 연결로 하긴 하지만 10조 이상이 나오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양광 뭐 수급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이런 뭐 합병 네. 그 다음에 뭐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원전 협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빠르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분명히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가파른 상승에 대한 갭을 메우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웠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승세는 3만 원 이상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만 원 이상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있는 것이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출발하기 직전의 주가는 12,000원 수준에서 지금 빠르게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 2.5배가 아주 빠른 기간에 거의 2주 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요때의 증시 상황과 지금의 증시 상황은 상당히 이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는 못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운구름을 돌파를 했을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횡보를 했고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서 이 주요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어주는지를 계속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요. 확실히 최근에 눈에 띄게 많이 매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뭐 JP 모간 이 주요 세력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JP 모간이 평소에 이제 매수 매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가 자주 이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별로 달갑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대량 공매도 보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록딜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거래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증권사였습니다. 그래서 썩 달갑게 바라보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매수세는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어디까지 계속 이 비율을 늘려가는지는 더 지켜볼 거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까지도 지금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도 지금 이제 뭐 배당 기준일까지 지금 많이 매수를 좀 했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재무가 완벽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 기준일까지 꾸준히 매입을 했다는 것이 참 조금은 이제 의아했고요. 그 뒤에 이제 배당락이라고 해서 뭐 사실 배당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쏟아질 수 있는 물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계속 12월 말부터 뭔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험 투신도 지금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오늘은 23만 주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매수를 계속 힘을 주고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계속 매도하던 그 때를 지나서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은 누적 매수량이 꽤 되는 상황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았고요.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잔고는 1,400만 주, 1,450만 주에서 50만 주 줄어서 1,404만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지금 1,350만 주 정도에서 1,500만 주까지 지금 이렇게 150만 주가 늘었었는데 1,500만 주에서 지금 1,400만 주까지 다시 100만 주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공매도 상환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 투자도 같이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두 세력과 공매도 잔고가 또다시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지금 공매도 상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공매도 상환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뭐 크게 없습니다. 22만 주 수준이고요. 지금은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대차장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차장고도 급격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23일 같은 경우는 대차장고가 급격히 늘어났다가 또 이제 26, 27에는 또 감소를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체결 상환이 둘 다 이제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40만 주 정도가 지금 체결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대차장고 체결량이 늘어서 지금 3,200만 주 잔고로 잡혔고요. 일단 조금씩 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이 몰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가볍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해서는 또 늘었습니다. 한 20만 주 가까이 늘어서 105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전일도 94만 주, 그리고 그 전에도 한 18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 보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1%까지 지금 증가를 했고요. 이 비율이 익숙한 것이 우리가 블록딜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블록딜 물량을 받았을 때 한 12.5%까지 네, 보율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율 그 블록딜로 받은 그 물량을 대부분 또 공매도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지분을 확 줄였지만 실제로는 공매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을 하게 된다면 다시 원래 지분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가까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블록딜에 대한 그런 물량도 뭐 소화가 꽤나 이제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전체 시장을 거스르고 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인 거래량이 또 붙어주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까지 네, 이렇게 다 확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국내 원전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계속 이제 건설 재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좀 많이 들렸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내년에 2023년에 부지 정지 공사를 착수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지 정지 공사는 이제 부지를 이제 깔끔하게 평탄화시켜서 이제 본격적인 건설을 위한 그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의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전에 그 원자로라든지 그런 주기기 제작에 들어간 선 제작 비용, 네,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5천억 정도가 지금 이 공사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5천억이 네, 기존에 이제 손실로 잡혔다면 실제로 이제 그 손실이 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5천억이 이제 수익으로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가 주기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추가적인 그런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수주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네, 큰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3, 4호기 두 개, 1400메가와트급 두 개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감으로 따낸다고 했을 때는 2에서 3주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4년에는 건설 허가와 함께 원전 본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 원자로 투입까지 네,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수주 소식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네,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자부는 향후 3년간 해마다 신규 원전 한 기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한울 2호기, 2024년에는 세울 3호기, 2025년에는 세울 4호기를 잇따라 준공하겠다라는 네, 보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보다 1조 1천억 증가한 총 3조 5천억 원의 그런 원전 관련 일감을 공급을 하고 원전 분야 인력 공급 체계 재활성화에도 네, 힘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내 이 에너지 시장도 아주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지금 금융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시장도 활성화를 해주고,
그리고 수출을 위한 그런 수출 추진단도 이제 만들어주고 정말 이제 대놓고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단지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상황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명히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 1년 동안 거의 10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 자체가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모든 우량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에서 4, 50%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고점에서 100%를 다 투입을 하고 4, 50%를 떨어졌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했다면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려온 상황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증시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다 같이 올라갈 때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선택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바로 이제 수주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NH투자증권이라든지 그런 증권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무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유상증자라든지 추가 블록딜 소식은 올해 안에는 들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한수원이 한울 원전 3호기를 국내 최장기 연속 무고장 운전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4,382일 동안 무정지 연속 운전을 했고요. 4,382일이면 거의 13년인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뛰어나고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치명적인 사고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이제 단위 면적당 원전 개수가 많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만약에 우려하는 그런 사태에 대비를 해서 아주 예비 전력이라든지 그런 건물 외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과하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는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출로를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소식이고요. 삼성과 이제 두산, GS가 뉴스케일 파워와 손을 잡고 영국 원전 시장에 동반 진출을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토마스 먼디 뉴스케일 파워 보이저 원전 서비스 배송 사업부 부장은 28일 영국 건설 전문지 뉴 시빌 엔지니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영국의 SMR 기술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SMR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이미 이제 NR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SMR 전 세계 SMR 중에 가장 이제 상용화가 빠른 모델 중에 하나죠. 뉴스케일 파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이 건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제품 완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양산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지금 점 찍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국가로 여러 국가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영국으로 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그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를 제외한 그런 뭐 테라 파워라든지 뭐
엑스에너지도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테라파워는 사실 핵 연료 문제 때문에 그 개발 일정이 2년 이상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도 나왔었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협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상장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장 전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그렇게 해외 이렇게 이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천연가스를 이용한 LNG 가스터빈도 지금 가스터빈 국산화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실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나선다면 그 가스터빈 시장도 상당히 크게 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분야를 넓혀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상풍력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협약기관을 보시면 지역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사가 있는데, 신한 해상풍력 발전사 협의체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이렇게 있고요. 제조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스틸 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풍력 발전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좋다라는 것이고, 추후에 전라남도라든지 제주도 한림 해상풍력이라든지 그쪽에 풍력 단지를 조성을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지 않게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은연중에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급 우리나라의 특성화된 그 조풍속 모델이기 때문에 8메가와트급이 당연히 15메가와트보다 적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풍속에 유리한 그런 모델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이제 국산화에 힘입어서 그런 이 여러 수주권을 또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도 잘 되고 가스터빈도 잘 되고 원전, 대형 원전도 수출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원전 유지 보수와 그 다음에 수명 연장, 원전 해체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소 발전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그런 쪽, 아니면 수소 모빌리티도 있죠. 수소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두산 그룹 전체에서 아주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재무가 조금 불안할까봐 그 아래에 있는 두산 밥캣이 정말 이제 그 정말 밥통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든든하게 수익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룹사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괜찮다. 흐름 자체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내년이 확실히 움직이기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수주 소식은 사실 지금 당장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입질이 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지금 100% 되었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크게 없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입질이 온 것 상당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네옴시티도 이제 쏙 들어갔는데, 네옴시티의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사업으로 지금 주시를 좀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한다면 정신없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주가는 이미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주가는 증시 전체는 아직 불안하고 주가도 사실 15,700원이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